토크쇼 모두 같이 보러 오셔 시원한 폭설 날려줘 스트레스는 저 멀리 홈런 Let's make it bounce INT 톡톡 튀는 생각 모두 놓치지 마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 같이 즐겨봐 즐거움이 가득한 이곳 채널 고정 유쾌한 토크쇼 예. 자, 재미난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흥겨운 노래가 있습니다. 네. 자, 유쾌한 톡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 없어 봐야 돈의 소중함을 알고 아퍼 봐야 건강이 얼마나큼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 예.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여러분들 중년을 넘어가는 나이가 되는데요. 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혹시 눈이 떨리는 느낌을 받진 않으셨습니까? 아직이요. 떨리죠. 그럴 때 있어요. 그럼 낮에 이제 아침에 보다는 낮에 주로 이렇게 컴퓨터 많이 보게 되면 여기 자기가 타타타타 뜨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술 드셔서 그런가 봐요. 저는 한 번도 떨려본 적은 없어요, 눈이. 그래요? 저는 잠을 설치고 잠 피로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떨리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께서 눈이 떨린다고 혹시 뇌졸중이 아닌가 하고 이제 병원에 와서 문의를 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요. 보통 눈떨림이라든가 또 다리 경련, 흔히 쥐가 난다 그러죠. 굉장한 통증을 수반하는 다리 경련 같은 경우는 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아니고 보통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부족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들 속에는 마그네슘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통상의 식사를 하는 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 인스턴트 식품들, 배달 음식 같은 거 조리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음식 속에는 마그네슘 성분들이 많이 씻겨 나가고 조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마그네슘 성분이 부족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밤에 자다가 쥐가 잘 난다. 그리고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그러면서 많이 오십니다. 그런 경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 나는 밤에 자고 나서 새벽에 다리에 힘이 쫙 들어 힘을 쫙 주니까 이게 막 경련이 일어나는데 막 그때는 막 미치겠더라고 완전히 막 경련이 일어날 때는 그래가지고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나고. 예.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갑자기 그러대? 보통 이제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데 마그네슘이 그냥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 전달에 관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그네슘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처음에 오시면은 마그네슘 약을 한번 복용을 해보세요. 근처 약국에서 상담을 하시고 사서 한번 복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한 달, 두 달 복용을 했는데도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쥐가 나고 눈꺼풀이 떨린다. 그런 병원에 와서 이제 좀 고농도의 마그네슘 주사를 맞고 나면은 훨씬 더 한 6개월 정도는 훨씬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약국에도 쥐가 나거나 근육경련으로 오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그 다이어트 한다고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거나 또 술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위장약을 장기간 복용할 때도 또 그렇게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뭐 그러신 분도 있고 대부분 보면 좀 이렇게 여의신 분들이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양 섭취를 잘 하시는 그 전에 쥐가 많이 났었는데 운동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예, 에너지 활성화가 되니까. 근데 운동도 박사님은 야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가 자주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술, 알코올 섭취. 그래서 알코올 중독한 자녀들한테 마그네슘을 투여합니다. 술이 술이 문제가 문제예요. 아니고 요새 갑자기 이게 밑이 떨리는 것도 똑같은 네. 이 갑자기 위도 떨리고 아래도 떨리고 이렇게 얼굴 근육이 떨릴 때도 있고. 가기 운동을 하면은 쥐가 난다고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런가요?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 네. 흔히 말하는 경련을 일으키는 네. 특히 수영장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수영장의 차가운 물 환경 속에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마그네슘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추위에 노출이 되면 훨씬 더 그런 경련 증상을 훨씬 더 자주 경험을 할 수 있겠죠. 평상시에 식사를 잘 하시고 식사를 하는 것도 편의점 같은 데서 배달 음식 같은 거 자주 먹는 것보다는 그냥 직접 장에서 집밥. 재료를 사와서 조리를 해서 직접 드시는 것들이 어느 정도 골고루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되고요. 가끔씩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근처 약국에서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좀 섭취를 하시는 것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그냥 식사나 잘 하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식사만 잘해서는 되지는 않고 그래서
보조적인 영양제를 좀 챙겨서 드세요 하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지금은 토양이 많이 오염돼서 과거 100년 전보다 영양소가 한 10분의 1로 줄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족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따로 좀 섭취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건강식품들 좀 네. 먹는 이유가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땀을 많이 흘리고 반신욕하고 물을 많이 마셨으니까 술이 빨리 깼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알코올이 몸에서 나가는 경우는 오로지 콩팥을 통해서입니다. 아 그래? 예. 땀이 아니고요. 예. 수분이 빠지는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숙취 해소를 먹는다 해서 내가 술이 빨리 깨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빨리 깼다고 해서 경찰 앞에 가서 음주 측정기 부르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과음을 하셨다 그러면은 아니 땀을 빼거나 왜 이렇게 그 개운하고 그러지 그러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게 효과가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러면 박사님 그러면 이 지금 쥐가 났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뭐 몇 가지 가장 간단한 것은 있을까요?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제일 낫고 그리고 그 반신욕 그리고 예. 족욕 따뜻한 예. 물에 발을 좀 담가서 그 마사지를 하면서 혈액순환 좀 해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서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요가를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평상시에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되고요. 몸을 움직이는 만큼 우리 몸은 건강해지기 때문에 요가를 하든 필라테스를 하든 달리기, 등산, 수영 뭐가 됐든 항상 몸을 움직이시는 게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살고 누우면 죽느니라. 옛날 분들 그 농사 그렇게 많이 짓고 지게 그렇게 짊어지도 그런 현상이 안 나는데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병이 많아? 일을 많이 했잖아요. 옛날 분들은 날마다 하신 거고 요즘 사람들은 등산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 시 한 번씩 뭐 한 번이 아니죠. 예.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반신욕 해라, 운동 꾸준하게 해라, 네, 그리고 또 뭐 요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마사지가 좋다고 합니다. 물론 퇴폐 마사지는 빼고요. 자, 지금까지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이었습니다. 유쾌한 토크쇼 모두 같이 보러 오셔 시원한 폭설 날려줘 스트레스는 저 멀리 홈런 아이는 톡톡 튀는 생각 모두 놓치지 마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 같이 즐겨봐 유쾌한 토크쇼 배우면 배울수록 옷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색깔이요? 하얀색이라고 합니다. 박사님들, 네. 의사님, 응? 전부 가운 입잖아. 네. 난 저 하얀 가운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야. 야, 참 저분들 배울 때 우리는 청바지에다가 생맥주 까면서 통기타 쳤잖아요. 네. 그땐 좋았는데 지금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존경합니다. 네. 자,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입고 싶으시면 말씀하시면 그 사이즈 안 맞는 거 한 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 뭐 할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주는 정말 의사든지 박사가 돼야 되는데 네. 뭐 유쾌하니까 입으면 야, 쟤 미쳤어? 이럴 걸? 요즘 이제 지하철 타면은 네. 그 지하철에 광고가 없는 건 아신가요? 지하철 광고 없어졌어요? 이게 왜 없는지 아십니까? 왜?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다 뚜레뚜레 지하철 타면서 뚜레뚜레 쳐다보면서 벽에 있는 광고를 많이 봤는데 네. 요즘은 다들 한 군데만 보죠. 아하. 자기 손바닥. 아, 자기 손바닥에 휴대폰만 보기 그래서 때문에 광고가 없- 지하철에 이제 광고가 많이 사라졌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거북목이요. 그렇죠. 요즘 젊은 애들 보면은 얼굴이 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자목 거북목이 이제 돼가는 건데 뭐 며칠 핸드폰을 쳐다본다고 해서 일자목이 되진 않는데 그게 습관화가 되다 보고 나중에 중년이 되다 보면은 일자목 흔히 말하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실제로 우리 그 목이 30cm 자체는 반듯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일자목이라고 하고 그게 좀 더 심해지면은 이게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쑥 숙여지면서 거북목처럼 나옵니다. 거북목 빼는 거 보셨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아픈 것들이 흔히 어깨 아픈 것들. 혹시 이제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봤더니 어깨 아프다는 분들 뭐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아예 뭐 핸드폰 보면 머리가 아프고 눈도 막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 지금 얘기시니까 한데 지금 없어진 것도 또 하나 있어. 옛날에 그 컴퓨터 처음에 나오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니터가
책상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끔 돼 있었다고 이렇게. 맞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처럼 거북이 목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올린 거라고. 이게 항상 사람은 이 똑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깨 이게 전부 다 망가지는 거지. 지금 없어진 모니터. 제가 한때 키를 재보니까 1cm가 늘은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키가 왜 늘지? 라고 생각을 했었더니 목이 이렇게 일자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당시 목 디스크라고 해갖고 병원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게 치료받고 나니까 다시 키가 1cm 다시 줄더라고요. 저는 지금 크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목 디스크는 여성들은 가슴이 크면은 목 디스크가 많이 오는데 아,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무겁기도 저 이제 처지거든. 한때 공부 많이 할 때 그때 할 목 때? 디스크가 좀 왔었거든요. 이제 20대 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받아서 갑자기 목이 탁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는 아픈 줄 몰랐어요. 아 시원하다 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목을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그게 입원했었잖아요. 제가. 그게 후유증이 커서 일자목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C자형이었던 목이 일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키가 그래서 1cm 컸겠다. 키가 큰 게 아니라 이제 옆으로 다 큰 거죠. 이제 옆으로 다. 그래서 근데 일자목, 거북목 하면은 네. 엑스레이상 보면은 엑스레이에서 실제로 그 일자 그 30cm 자체는 반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뼈에 구조적 이상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뼈에 구조적 이상은 없고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긴장을 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느슨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면서 그 박자가 안 맞기 때문에 일자목처럼 이게 뼈를 당기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자목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오면 기본적으로 물리치료를 먼저 해보면서 그 목 주변 근육들의 긴장을 풀어주게 됩니다. 긴장을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몇 개의 근육을 선택적으로 그 주사를 통해서 근육 힘을 좀 빼주면은 원래대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병이 그렇지만 생활 습관입니다. 목이 좀 편안해졌네. 생활 습관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누워서도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컴퓨터 보느라고 이렇게 고개 쑥 빼고 있다 보면은 거북목을 해결해주고 일자목을 해결해줘도 생활 습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거북목, 일자목 하면서 고개가 이렇게 어깨 위에 바로 머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머리가 상체에서부터 한 10cm 정도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 목에서 받아야 되는 힘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내 머리 위에 내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내 목이 받고 어깨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피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깨가 아프고 두통이 생기고 눈이 빠지듯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깨가 아프고 물론 미용상으로도 별로 이쁘진 않죠. 키 크고 목 긴 날씬한 미녀고 거기가 이렇게 거북이처럼 나와 있다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은 것처럼 그런 미용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이라든가 두통, 목 주변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 거북목을 유발할 수 있는 핸드폰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자세 같은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게 볼 때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막 읽고 하는 거 이걸 잘 안 하고 요새는 읽어주기가 있어요. 오른손 마우스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이 읽기가 있다고. 그걸 누르면 자동으로 읽어줘. 레시버 꽂고 뒤에 의자에 기대가지고 그걸 다 듣고 있어. 늙으셨군요. 아니 왜냐면 이거 읽어보려니까 눈도 아프고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읽기를 내가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럼 박사님 만약에 이제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되었을 때 본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 생활 습관은 교정인데요. 저는 그런 환자분들이 오면은 그 벽 뒤에 벽을 등지고 앉아서 허리며 등이며 뒤통수가 다 벽에 닿는 자세를 유지를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턱이 흉골 쪽으로 이렇게 딱 붙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자목이나 거북목은 훨씬 더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육 과도한 긴장을 좀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여성분들 결혼하실 때 목선을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승모근 보톡스 주사를 맞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보통 승모근이 발달하게 되는 경우 하나도 그런 자세예요. 일자목 거북목처럼 핸드폰 이렇게 앞으로 쳐다보면 승모근이 발달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승모근을 좀 퇴축시키기 위해서 보톡스를 쓰듯이 이 목 근육에도 너무 과도하게 일자목 같은 게 있는 경우는 몇 군데 선택적으로 보톡스를 좀 써서 근육을 좀 힘을 좀 약화시켜주면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젊은 분들 미용을 위해서라도 일자목 거북목 안 되게 그 자세를 좀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하나 제가 제안하자면
이 성악에서 하는 호흡을 네. 하면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렇게 근육의 배열들이 좋아져요. 그렇게 해야 또 더 좋은 노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런 분들 이렇게 특히 교사분들 자세 교정을 해드리면 그 자리에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생활 습관을 계속해서 사실 자세를 이렇게 딱 해서 이 횡격막하고 아랫배 하고 이제 어깨 이렇게 딱 자세를 잡아주면 일단 그 굳는 목 쪽에 굳는 것들이 좋아지거든요. 그 학생들이 이제 거의 걸음걸이 이렇게 보면 다 스마트폰 두고 이러고 걷잖아요. 네. 이게 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많거든요. 넘어질 수도 있고 차하고 교통사고도 날 스마트폰도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좀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자세를 바르게 가져라.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요. 자세를 똑바로 가져라. 그리고 눈은 15도 각도로 선생님을 쳐다봐라. 요거를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걸어갈 때 이렇게 자세 굉장히 발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이 자세에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요가 형태로 등을 이렇게 활처럼 휘게 하는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하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렇게 기본적인 스트레칭 해주시고 항상 걸을 때도 이제 배에 약간 힘주고 목을 바른 자세로 걷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코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코어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쪽 근육을 많이 발달을 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배에 힘이 들어가면 자세가 펴질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딱 펴지고. 네, 너무 좋은 습관을. 네. 우리가 보면 거북목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일자목은 사실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도 같거든요, 박사님. 이게 신경은 안 쓰이지만 그 통증은 수반을 하게 됩니다. 아, 통증이 와요? 예, 우리 몸이 목 부분이 C자 형태로 그 걸을 때 그 이 목 위의 부분을 충격을 스프링 형태로 하중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네. 일자처럼 반듯하게 돼 있으면은 그 하중이 두통으로 올라가게 돼요 머리 쪽으로. 예. 그 통증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우리 몸 중에서 어느 그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곳이 바로 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다리는 뭐 움직이니까. 움직이다가 또 쉬고 싶으면 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장기야 뭐 자기가 알아서 자기 기능대로 움직이는 거지만 목은 계속 그냥. 이 자 봐요. 우리가 70kg를 잡아보자고요. 신체를. 그 중에서 5분의 1이 머리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우리가 지금 14kg를 들고 다니는 거야. 아니야 14kg 아니고 이 목을 딱 잘라서 재보면 4kg에서 한 6kg 정도. 누가 잘라놓는데? 옛날에 그 자른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옵니다. 네, 4kg에서 한 6kg 정도지. 목 자른 사람 많이 14kg. 있고요. 실제로 그 정도 나와요. 한 4kg, 3.5kg, 4kg. 그거밖에 안 나가? 네. 어찌됐든 평생을 네. 잘 때 빼놓고는 들고 이 머리를 있으니까. 모시고 있잖아 지금 네. 이게. 여러분, 자 머리는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쓰라고 있는 겁니다. 자 올바르게 쓰시고 이제 목 좀 놔주시자고요. 예. 네. 자 지금까지 진원정의 청진기 청진기 톡톡이었습니다. 톡톡이었습니다. 예. 그냥 톡쇼 모두 같이 보러 오쇼 시원한 폭설 날려줘 스트레스를 저 멀리 홈런 아이는 티 톡톡 튀는 생각 모두 놓치지 마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 같이 즐겨봐 그냥 톡쇼 옛날에는 호랑이, 꽃감 네. 무서워했죠. 네. 근데 지금은 주사를 무서워합니다. 맞습니다. 네, 현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 하지만 어른도 무서워요, 주사가. 네.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 주사하고 친한 분입니다. 자, 진원정의 청진기 청진기 톡톡. 예.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제가 주로 이제 주사기를 사용해서 환자를 몸에 찌르는데요. 저도 제 몸에 찌르는 주사는 많이 아픕니다. 보통 제가 이제 통증 클리닉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아프다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사를 많이 맞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희 처음에 오시면은 그렇게 주사 치료를 많이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팠는가, 언제부터 아팠는가, 어떤 치료했는가 한번 물어보고 처음 아파서 바로 왔다 그러면 주로 이제
그런 주사 치료는 안 하고 그냥 물리 치료랑 약 먼저 먹어 보시고 다음에 치료를 하시자 그러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허리 디스크나 어깨 디스크, 오십견 등으로 해서 병원 가서 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요. 엄청 저요. 아, 오래전인데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주사실로 들어가 엎드리래요. 그 엎드린데 거기다가 주사를 뭐를 놓는데 굉장히 아팠거든요. 근데 전 그게 무슨 주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예, 그게 흔히 말하는 신경 주사를 맞으신 건데 그 말씀하신 걸로 유추해 봤을 때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인해서 허리에 있는 신경 주변에 신경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을 가능성이 크고 맞으면서 허리가 갑자기 통증이 심해졌거나 아니면 다리로 내려가는 전율 같은 걸 느껴졌을 다리로.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심하게 맞은 분들은 다리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힘이 쭉 빠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건데 이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신경 주사를 맞는 분들의 느낌입니다. 저는 이 최고 아주 기분이 좀 이게 좀 묘하고 가기 싫은 게 그 건강 진단 받으러 갈 때 뭐 날짜 정해놔놓고 내일 몇 시까지 오는데 진짜 그 가기 싫은 게 나 최고 무서운 게 주사야. 주사하면 이 바늘만 쳐다보면 막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뭐 혀를 채취하려고 막 이래가지고. 눈으로 못 봐. 그것도 안 하면 또 벌금 매긴다 어쩐다 계산하면서 막 그 막 용지 날라오지 이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때가 막 혈압이 막 150씩 올라가는 거야. 혈압이 막 응? 그 긴장을 해서 그런지 집에서 재보면 뭐 120, 130 뭐 있는데 한 150 막 올라가. 원래 병원 가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막 올라가더라니까. 그래서 이 혈압 보면서 왜 이렇게 높으냐고. 그래서 아니 뭐 그런가 봐요. 그래도 한 5분 있으면 또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 무서워서 막 올라가는 아, 나 주사가 엄청 무서워. 저는 막 이게 부탁해요. 박사님 보니까. 제발 안 아프게 놔달라고. 응. 항상. 그러니까 막 아프면 지금 주제가 이제 그 신경 주사 언제 맞는가 문제인데 그 아픈 분들이 병원에 와서 나 이래저래 아프니까 일단 신경 주사를 놔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일반적인 치료, 물리 치료에다가 약 먼저 먹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신경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경 주사는 흔히 맞는 엉덩이 주사보다 훨씬 더 굵은 바늘이 훨씬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놓기도 하고 엑스레이를 보면서 놓기도 하고 또 조영제랑을 통해서 주사 바늘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가 확인하면서 놓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통증이 많이 수반이 되죠. 바늘도 훨씬 더 굵고 더 깊이 들어가고 또 바늘도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아픈데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맞고 좋아지면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흔히 말하는 울면서 들어왔다가 웃고 나가는 게 신경주사 맞는 거. 흔히 허리 디스크 환자들.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신경주사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전선 이야기를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신경에 따라서 내려가는 건데 그 전선이 어딘가 꼬이고 어디 가구에 눌리고 하면 밑에 있는 말단에 있는 전등이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위에 있는 그 전선이 밟혀 있는데 밑에 있는 전구를 바꾼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진 않잖아요. 위에 있는 전선을 제대로 제 위치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경주사 맞는 것은 위에서 꼬여 있고 밟혀 있는 전선을 제 위치에 정확히 넣어주고 주변의 환경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위에 있는 환경이 좋아지면 밑에 있는 환경은 저절로 따라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맞아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항상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 나이 먹고 관절염이 생기고 뭐 뼈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뼈가 웃자라고 그런 분들은 잘 해놔도 이게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아프고 이제 자극을 계속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걸 언제 그만둡니까? 그러면은 본인에 따라 달라요. 차라리 막 쓰는 분들은 좋으세요. 자꾸 움직이시면 되니까. 근데 어깨나 허리 다리가 아팠는데 주사를 맞고 괜찮아졌네. 항상 드리거든요. 운동을 하시라고. 걸어 다니시고 등산 다니시고 동네 공원 가서 운동을 하시라고. 근데 안 아프니까 안 하세요. 안 쓰시는 거죠. 다시 아파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 그 신경 주사라는 거에는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가장 큰 부작용은 신경에 그 굵은 바늘이 가까이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라든가 그 신경 손상 대부분 그 일시적인 거고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는 거고 저희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출혈. 안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바늘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출혈이 있습니다. 내부 혈종이 생기고 그 피가 거기서 나중에 신경을 오히려 더 압박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보고 초음파도 보고 하면서 하지만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부작용 빼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경주사도 매번 맞는 게 아니라 횟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뭐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횟수가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뭐 3번에서 5번 정도 치료를 해보고 그 효과를 보이면은 당분간 훨씬 더 편안하게 사시니까 또 다시 아프면 오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신경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
그건 치료 방법을 잘못된 거죠. 말씀드려요. 이제 주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뼈 주사,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 주사 그런 거 성분인 건가요? 예, 예전에는 많이 그런 걸 썼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걸 안 쓰고 다른 성분을 많이 쓰죠. 흔히 말하는 뼈주사 성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쓸 수가 있는데 요즘 워낙 많은 분들께서 그걸 선호하지 않고 네, 부작용이 미리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른 성분의 약을 쓰죠. 근데 그 성분 다른 채채질은 훨씬 더 비싸고 효과가 더 작기 때문에 더 자주 와서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흔히 말하는 뼈주사 스테로이드 성분을 쓰면은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적절한 그 관리하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부작용 없이 쓸 수 있어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오시면은 흔히 말하는 신경 주사를 자주 맞게 되는데요. 그 신경 주사를 너무 남용하지는 않고 몇 번 맞아보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나 뼈주사를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좋은 약도 너무 과용을 하면 독약이 되는 거고 독약도 적절한 지도하에 사용을 하게 되면 명약이 되는 것처럼 그 병원에서 충분한 상담을 거치고 적절한 관리를 한다면은 어떤 주사든 가장 안전하게 맞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채널만 고정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병원에 예약 없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너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신원정의 청진기 톡톡이었습니다. 자, 즐거우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아침과 같고 젊은 시절은 낮과 같고 늙은 시절은 저녁과 같다. 자, 이렇게 잠깐 찰나라고 그러죠. 찰나. 스쳐가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잠깐 가는 인생 다 내려놓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가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진 씨가 준비하고 있네요. 정점 주소 남겨놓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쾌한 정은이었습니다. 내일도 행복하세요. 유쾌한 토크쇼 모두 같이 보러 오셔 시원한 폭설 날려줘 스트레스는 저 멀리 홈런 INT 톡톡 튀는 생각 모두 놓치지 마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 같이 즐겨봐 유쾌한 토크쇼 예. 역시 팔을 안으로 굽는 거야, 그죠? 네. 그냥 출연 가수가 아니라 우리 패널 네. 가수가 노래 부르니까 더 응원하게 되고 더 좋네요, 그죠? 자, 우리 이 손가락에 네. 여기 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요 손가락의 소중함을 무지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손가락 없어도 우리가 편했을 것 같은데 아니더란 말이죠.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 몸에 이렇게 큰 데미지가 옵니다. 네. 근데 하물며 정말 큰 데가 아프면 그래서 우리는 의존합니다. 병원이라는 곳을요. 네. 그리고 또 우린 이분을 찾습니다. 자, 신원정의 청진기 톡톡! 슉슉슉.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네. 요즘 혹시 그 테니스 치시는 분들 여기 계신가요? 저는 한 2년 정도 내 레슨을 받아봤어요. 저도 소시적인 테니스 조금 치긴 했는데 정말 조금 쳤습니다. 근데 병 중에서 테니스 엘보라고 네. 그 병이 붙은 게 있는데 혹시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저 테니스 이게 감아주기 때문에 여기에 그 끄는 거 여기 팔꿈치 여기 있는 데 아니야, 여기? 맞죠. 근데 네. 테니스 엘보니 바깥쪽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염증이 있을 경우에 테니스 엘보라고 또 그와 다르게 이 안쪽에 있는 경우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골퍼스 엘보라고 합니다. 이게 안쪽은 예, 근데 공통적으로 그 뼈와 인대가 붙어 있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굉장히 난치병이고 고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아픈 분들 오시면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갈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갈비 보면은 갈비대가 있고 그 위에 얇은 투명한 막이 있고 그 위에 이게 살코기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테니스 엘보든 골프 엘보든 이 뼈와 투명한 막이 서로 떨어져 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과도한 힘을 받으면서 테니스 엘보는 테니스 하면서 이렇게 힘을 과도하게 뒤로 강하게 젖히고 또 골프 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강하게 스트로크를 하면서 이 안쪽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게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골막통이라 해서 골막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 이 통증이 심하고 이게 한번 떨어져 나가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증을 참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아예 팔을 안 움직이게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한 6개월 정도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아니 쉬면은 다시 붙어요? 약하게 다시 붙죠. 근데
원래 오리진에 가장 좋은 것처럼 그렇죠. 그 쉬었다 다시 붙은 것은 약합니다. 조금만 힘을 가해도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통증이 다시 유발을 하고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제 그 하는 방법들이 프롤로 치료라고 해서 증식 치료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프롤 치료를 합니다. 이 프롤 치료가 뭐냐면 이 골막을 뼈에 다시 붙게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을 통칭해서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요즘 충격파 치료라고 해서 음파로 강하게 이 뼈와 골막 있는 부분을 강하게 계속 자극을 하면서 그 부분의 성장인자를 좀 자극을 시켜서 다시 원래 상태를 조금 회복시켜주는 과정의 하나인데요.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간편하지만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충격파 치료하는 거 있고 또 전통적으로 써왔던 방법 중에서는 자신의 피를 빼서 다른 조치를 취해서 그 부분에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예, 그렇죠. PRP라고 하는데 어쨌든 비용은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콜라겐 주사를 그 부분에다 주사를 줘서 그 부분 좀 자극시켜주는 것 방법도 있고 또 이제 가장 저렴하게 한다면 그 저농도의 설탕물 말로 이제 설탕물이라 하면 실제 병원에서 설탕물 쓰진 않습니다. 그 비슷한 성분을 쓰는 거. 포도당이겠죠. 예, 이제 인체에 주입할 수 있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프롤로 치료, 증식 치료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는데 공통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고 나면 그날 저녁에 더 욱신거리고 아프다. 내가 괜히 돈을 썼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프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 게 왜 걸려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그 팔을 많이 써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내 근육에 내재된 힘보다 더 많은 힘을 사용하다 보면은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면은 고장이 나기 십상이죠. 옷에 있는 바느질 솔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옷을 이렇게 약하게 잡아당길 때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강한 힘으로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솔기가 터지죠. 그 솔기가 여기에서 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솔기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수선을 해야 되죠. 수선하면은 오리지널보다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 프롤로 치료라고 말하기는 이제 그 이해하기 힘든 분들은 그냥 안쪽에다 흉터를 다시 만든다. 우리 밖에 살갗에 있는 흉터 생기면 어떻게 돼요? 흉터가 생기면 그 부분은 다른 주변의 살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처럼 이 팔꿈치 이 부분도 일부러 흉터를 만들어서 좀 더 튼튼하게 해보자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테니스 엘보 온 경우 중에서 나는 생전 그런 거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테니스 엘보가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직업이 마트 정리하시는 분하고 캐셔예요. 안 좋은 게 계속 단순 반복되는 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거 포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항상 쓰고 무리가 가는 거하고 이 아래 있는 물건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거 밑으로 내리면서 계속 단순 반복 동작을 계속 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건데 그런 경우 생활 습관을 좀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죠. 한 번에 100kg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한 10kg 움직여 놓고 또 딴 데 가서 다른 거 하고 또 와서 10kg 움직이고 해라. 자꾸 변화를 주면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지몽기고 이게 반복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쪽에서 염증이 생겨서 그러니까 안 쓰니까 한동안 안 쓰니까 또 다시 또 괜찮아지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또 반복해서 또 쓰게 되면 얘는 완전히 낫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고장난 것은 오리지널로 가긴 힘들고요. 그러니까요. 90%까지 회복하면 아주 다행인 케이스고 한 70% 정도 회복이 되면 그 정도에서 만족합니다. 배품 처리해야 돼. 그게 자꾸 나이가 들수록 모셔야겠네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몸은 쇠약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삶을 살수록 뭐 다친다든지 하면 원상복귀가 전혀 안 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네. 양만큼을 그렇죠. 쓰면서 조금씩 늘려야겠네요. 맞아요. 과유불급이라고 운동이든 노동이든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양원에 어르신들 보면 처음에 멀쩡하셨던 분들 세월이 가면서 자꾸 고장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사람의 몸도 기계나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고장이 나기 때문에 아껴서 쓰는 그런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들 들으셨죠? 네, 달지 않고 써야 약입니다. 마찬가지죠. 아파야 이게 나아지는 거예요. 아니 안 아픈 만큼만 움직이면 그게 무슨 운동입니까? 아픈 걸 참고 인내해야 그만큼이 나아지는 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죠 또. 네. 자, 지금까지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이었습니다.